자소서는 근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말고 꼭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. 있잖아요. 제가 요새 이력서를 사실 많이 받고 있어요. 신입 기획자들의 이력서를 보면서 아쉽다 싶었던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. 그래서 너무 관계없는 이력서 앞에 거의 이만큼이 관계없는 이력인 거예요. 포트폴리오도 제가 요즘에 노션 포트폴리오도 받고, 노션 포트폴리오가 URL로 오니까 받아보는 입장에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. 지금부터 그러면은 좀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Q&A 받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이리님이 질문 주셨는데, 신입 서비스 기획자에게 추천해줄 만한 자기소개서 양식이나 구성, 내용 같은 게 있을까요? 포트폴리오는 자신이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, 자소서는 근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말고 꼭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. 있잖아요. 제가 요새 이력서를 사실 많이 받고 있어요. 신입 기획자들의 이력서를 보면서 아쉽다 싶었던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. 그래서 너무 관계없는 이력서 앞에 거의 이만큼이 관계없는 이력인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이 전혀 이 직무에 관심이 없었으면 사실 안 썼을 거 아니에요. 경험도 있어요.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경험에 대한 건 회사 밖의 얘기고, 보통 이력은 회사 내에 있었던 거니까 그 회사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고 직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어도 그걸 먼저 쓰더라고요. 회사 이력을. 근데 뒤에 가보면 막 사이드 프로젝트 막 빠방하게 했어요. 대학교에서 동아리 막 이런 거 했어요. 나는 사실 그게 보고 싶은데 앞에 너무 다른 직무, 마케팅 했던 직무, 뭐 에디터 했던 직무,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요새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리고 아예 운영했던 직무 이런 게 막 쓰여 있는데, 그거를 딱 보고 있으면은 직무가 상관이 없는데? 하다가 이제 뒤에 가서 그거를 발견하니까 이거 꼼꼼하게 안 보면 놓치겠다 싶더라고요. 이게 맨 앞에 요약이 있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내가 정말 탁 티내고 싶은 이력을 이력서 앞에서 그냥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사실 요즘에 대기업이나 뭐 이런 구닥다리 회사들 제외하고는 요새 학력을 보나요? 뭘 보나요? 지금 철저하게 이 사람의 관심도를 보려고 하는데, 그렇게 딱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뭐 키워드나 이런 걸로 앞에서 탁탁탁 구성해 놓으면 바쁜 와중에 봤을 때 확 눈에 들어오겠다,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. 포트폴리오도 제가 요즘에 노션 포트폴리오도 받고, 노션 포트폴리오가 URL로 오니까 받아보는 입장에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. 이게 한두 사람만 오는 거면 노션 포트폴리오를 꼼꼼하게 볼 것 같은데, 이게 여러 사람이 온 상태에서 노션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거에 들어가 보면 한 페이지 보이는 게 아니라 다 타이틀만 있고 그걸 하나씩 클릭해서 들어가서 제가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안 보게 돼요. 그래서 이게 요약 페이지는 앞에 있어야겠다. 그리고 가능하면은 노션 페이지라고 해도 캡처처럼 하나라도 떠서 PDF 파일 같은 걸 하나 넣어주고 그 PDF 파일에 링크를 걸어서 볼 수 있게 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읽는 사람 입장에선 했던 것 같아요. 예능감은 기획감이 그러면 동근양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필요한 기능이 뭔지부터 정리하시고 구체화하시냐고 물어보셨네요. 저는 사실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타입이 별로 아니라서 저는 약간 목적을 더 중요시하는 타입이에요. 아이디어가 팡 떠오르는 그렇게 천재적인 사람이 못 돼서, 저는 이렇게 목적이 있으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지만 생각하다가 거기서 이제 방법을 찾을 때 약간 구현 가능하고 내가 해볼 수 있고 그런 쪽을 해요. 님더님, 구현하기 위해 웹 프로토타입 등을 만드는 툴을 어떤 걸로 사용하시냐고요? 사실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면 저 프로토타입의 목적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목적. 그래서 회사마다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이유가 좀 다를 것 같은데, 이것도 시점이 좀 두 가지가 있거든요. 언제 시점이 하나 있냐면 디자이너에게 전달하고 싶을 때, 혹은 뭐 협업자들에게 소통하고 싶을 때, 대략 이런 거다라고 설명해 줄 때가 필요한 거 있고, 두 번째는 진짜 사용성까지 보면서 잘 만들고 싶을 때, 이 두 가지가 있는데, 얘는 생각해보세요. 디자이너보다 내가 잘 만들 수도 없고 그거 되게 시간 낭비예요. 디자인을 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퀄리티가 낮아도 돼요. 막 발로 그린 거 진짜 그려가도 되고, 스케치 해놓은 거 그려가도 되고, 들으시는 분이 오히려 잘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되고, 그거에 대해서 하는 프로토타입이라면
위로도 상관없고 피그마까지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위로 아니면은 그 카카오에서 쓰는 거 있죠. 그 뭐지? 나 점점 생각이 안 나요, 단어가. 그 카카오에서 쓰는 게 있어요. 오븐! 맞아, 그거! 아, 엑슈어 쓰시는 분도 계시죠. 근데 약간 기획 툴이랑 그 중간 어딘가에서 엑슈어 많이 쓰시니까. 근데 뭐 저는 이 정도 스펙이라면 사실 이렇게 해도 소통하는데 큰 지장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거는 진짜 사용성을 보면서 잘 만들고 싶을 때는 이거는 디자이너분이랑 진짜 작업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개발해서 엔지니어링 요소만 빼고 만들어서 계속 테스팅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이라도 한 다음에 보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. 기획자일 수도 있고 PM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만드는 툴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 상황에서 나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을 보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아니면 회사에서 규격이 있으면 유료로 돈을 내놓은 라이센스 받아놓은 걸로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.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요새 블루카이님이 요새 스타트업 에자일 방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나요? 에자일 방식에서의 기획 수준은 워터폴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에자일이라고 해도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는 되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스타트업 오고 그리고 제가 일하는 방식이 폭포수로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에자일 방식으로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서 백엔드를 하는 저로서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뽑자면 엄청나게 튼튼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폭포수 방법론이었으면 이 백엔드의 에자일은 최소 범주를 개발을 하는 거가 나중에 다시 뜯어야 될 걸 알면서도 만드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게 프론트엔드랑 좀 다른 게 프론트엔드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만약에 검색 페이지인데 검색 페이지 기능은 다 똑같고 사용성만 개선하겠다. 그래서 이걸 에자일로 뭐 스프린트를 돌린다. 그러면 이거는 개발에서 그 어떻게 해보자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서 더 빠르게 한번 뭐 2주 단위로 바꿔가지고 계속 내보면서 실험을 해볼 수도 있는데 백엔드는 사실 그런 종류가 아니거든요. 2주마다 한 번씩 실험을 하면서 뭘 바꿔치기 하기에는 제가 특히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, 예전부터 했던 부분들, 이커머스 뒷단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에자일 방식이라고 하도 PM과 개발자 간에 그 스펙에 대한 정의는 필요해요. 그래서 이게 저희가 에자일 방식이니까 기획 수준을 깊이 있게 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가끔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워터폴처럼 모든 걸 막 디테일하게 다 적는 거는 아니지만 큰 방향성에서 어떤 프로세스와 로직으로 만들겠다 정도는 이미 싱크가 돼 있어야 나도 그게 내가 생각한 거랑 맞는지도 알 수 있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백엔드면 비전이 있어야 된다.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되고 엔드 픽처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로 엔드 픽처를 그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지수님, 서비스 기엔 PMPO로 A부터 Z까지 쭉 세팅된 프로세스를 한번 강의로 접하고 싶으시다고요? 그 책에 쓰여있지만 그게 12주짜리 클래스를 책으로 썼던 거거든요. 그걸 제가 5기수를 돌렸는데 죽을 뻔했어요. 왜냐면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3시간짜리를 막 이틀, 3일 정말 힘들거든요. 그리고 이게 개발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강의이다 보니 제가 막 개발자가 하는 피드백까지 다 이렇게 흉내내서 막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A부터 Z까지는 조금 어렵고 A부터 한 P? 5PQR 그 정도? 5 정도? A부터 5? 아무튼 그 정도 강의는 지금 풋풋 내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도메인 강의들도 되게 많은데 이커머스 도메인에 대한 설명하는 강의들 뭐 역사도 있고 뭐 정책 강의도 있고 그런데 저런 느낌으로 기획 강의만 한 게 있어요. 따라서 하는 서비스 기획인가요? 그런 타이틀의 제목이 있는 강의가 있는데 그게 이벤트 시스템 어드민 설계에 대한 내용을 요청사항을 받았다 치고 내가 서비스 기획자 또는 PM으로서 이 서비스에 대해 정의하고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기타 등등 그걸 정의해가지고 기획 요구사항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를 하는 클래스는 있어요. 그게 한 이제 A부터 한 S? 제이리님이 또 이제 네.
전 PPT도 저도 오래 썼어요. PPT가 전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버전업하기 힘든 거랑 요즘에 이제 열심히 하고 싶은 개발자분들이 그 항목 하나하나까지 다 정의된 걸로 일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게 더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사실 기획자가 되게 마음을 열고 거기에 있는 내용도 바꿔달라고 했을 때 이게 서로 맞춰서 잘 바꿔줄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옛날에 그렇게 일 안 했잖아요. 저희 이렇게 다 써놓은 대로 안 하면 이제 막 혼내고 막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싫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그게 되게 발전적이기도 하고요. 저희보다 개발은 훨씬 더 잘 아니까 되게 공부도 많이 하고 비즈니스도 잘 아는 개발자들이 대안을 되게 잘 제시해줘서 저는 되게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PPT도 전 나쁜 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써보시면 다 비슷한 점이 있어요. 관점의 차이 정도가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제가 생각하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쪽 기획의 매력, 장단점. 제가 옛날에 그 배우던 사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하시던 말이 저희가 백엔드 하는 이제 그룹이었잖아요. 저는 프론트엔드도 하고 백엔드도 하고 양쪽 다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백엔드 하던 저희 위에 선배가 저한테 우리는 어둠에 숨어서 양지를 지향한다 막 이랬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했어요. 그 사원 때는. 근데 약간 그 이해가 가는 거예요. 그 백엔드만 일을 하면은 막 팡팡 터지는 매출 이런 거랑은 사실 내가 없으면 못했는데도 그게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백엔드 기획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장기전으로 하고 약간 꼼꼼하게 빵꾸를 없애는 거에 되게 막 열정 있는 사람이 사실은 백엔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. 그리고 너무 조급하지 않은 사람. 내가 막 성과를 막 내서 막 스타가 되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커머스 하나 뿌시겠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이 사실 백엔드 했으면 좋겠고요. 프론트엔드는 성과를 정말 빠르게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고객의 반응을 즉시 받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성장하고 고양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막 내가 뭘 하나 개선했는데 바로 오픈하자마자 성과가 팍팍 나오는데 사실 주문 클레임은요 뭐 개선한다고 갑자기 구매 전환율이 막 2%였던 게 막 5% 되고 이러지 않거든요. 약간 반응이 빠른 쪽과 반응이 느린 쪽이라고 나눠볼 수도 있고요. 프론트엔드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고쳐도 성과가 안 나면 되게 많이 지치는 게 프론트엔드예요. 왜냐면 입이 있는 사람이면 한마디씩 다 하거든요. 눈과 입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한마디씩 던져요. 그 프론트엔드에. 자신의 생각이 다 달라요. 근데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지표를 해야 돼서 아까 그 여자애가 폭포수 물어봤던 블루카이님 슬픈 사연이 있으셨군요. 기획을 대충 하시는 분 있죠. 근데 그건 어딜 가나 있어요. PPT로 대충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? 진짜 끔찍해요. PPT로 대충 하면은 이렇게 PPT는 있고 UI 이렇게 한 케이스 그려놔요. 케이스가 한 10개인데 한 케이스에 클릭하면 열린다. 이것만 딱 쓰여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그것도 되게 배기 싫어요. 똑같이. 이게 폭포수라고 해도 잘 정의 안 되는 경우 너무 많아서 저거는 우리가 앞으로 기획자들을 더 많이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그리고 보고 배울 게 없어서 그렇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개발자분들이야 좋은 선배님들이나 그런 코드를 직접 보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기획자들은 보통 문서를 볼 때가 많이 없어요. 그래서 그런 분을 보면 좀 안타깝게 여겨주시면 좋겠어요. 네. 마지막 질문. 네. 백엔드 단에서도 A/B 테스트나 구글 애널리틱스처럼 고객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바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. 네. 솔직히 말씀드려요. 그러니까 있는 거를 개선할 때는 할 수 있어요. 없는 거를 개선할 때는 사실 못하죠. 그러니까 없는 걸 새로 만들 때. 저희가 스타트업에 오니까 제로 투 원이라고 하더라고요, 이걸. 제로 투 원을 만들 때는 우리가 데이터가 없어요. 그래서 막 다른 타사 거를 보고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의 목적에 맞게 상상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잡기가 되게 모호하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용처나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쓰겠다거나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현재 데이터가 없으니까 지표 정도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만들었을 때 효과가 있는지를 보게 되더라고요. 근데
그조차도 만들 수 없는 경우는 저런 테스트를 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고, 백엔드에서 A/B 테스트를 하는 경우는 아마 그 백엔드가 어떤 백엔드냐에 따라 다른데 주문에서 A/B 테스트하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. 주문서는 가능하죠. 주문서는 UI니까 주문에 그 뒤에 주문 번호를 생성하는 거에서 A/B 테스트를 한다. 우리 개발자가 나빠질 수 있어요, 성격이. 그래서 그런 거는 네, 제안을 해봤자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. 왜냐면 되게 리스크가 크니까요. 오늘의 주인공이신 상우님이 이직 준비 중이시군요. 이커머스 모빌리티 둘 다 핫하잖아요. 네.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커머스를 너무 사랑해서 이커머스를 계속 다니지만 사실 모빌리티도 결제가 붙었기 때문에 아예 이커머스에서 완전 다른 세상이라고 좀 생각하지는 않아요. 어떤 분야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도메인이 만약에 주문, 그 다음에 정산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 큰 범주에서는 계속 커리어를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. 하지만 저 회사가 모빌리티라 하면 성장하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잖아요. 지금 우리나라에 모빌리티 회사 많지도 않으니까 비전을 보시고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나쁜 제안은 아니실 것 같아요. 오늘 1시간 또 재밌게 보냈고요. 저희 이거 거의 한 3주에서 4주 텀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나 이런 아이디어 있어 싶은 분 계시면 저희한테 먼저 얘기해 주셔도 돼요. 저한테 패배를 보내셔도 되고요. 풋풋에 여러분들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먼저 제안을 주셔도 제가 보고 선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. 이게 채널이 2군데 올라가요. 그래서 풋풋 아카데미 쪽 채널에도 올라갈 거고 라이브 그리고 이거 편집해서 편집본은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나중에 다시 보시고 싶으시면 2군데 다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서비스 기획자 도근양이었고요. 오늘도 되게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